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올해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의 가장 좋아하는 학교, 유펜하고 브라운 포함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어릴 때 이제 고려하고 있는 코넬 대학교에 대한 입시 전반적인 추세하고 특히 이제 합격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영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넬 대학교는 좀 특이한 게 이렇게 단과 대학교가 여러 개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학교들도 이런 단과 대학교가 있지만 코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특이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넨 대학교 얘기를 할 때 항상 제가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명칭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그 미 합중국 약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넬 대학교도 어떻게 보면 여러 학교가 서로 이제 합병이 돼서 하나의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명문 대학교, 아이빌리그, 코넬 대학교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 페이지를 이제 보신 분들은 조금 궁금해하실 거예요. 엔다우먼트가 뭐고 컨트랙트가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립대학교 형식의 그런 이제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과대학교고 밑에가 사실은 컨트랙트가 뉴욕주에서 뉴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코넬 대학교에 이제 그 위탁을 한 거예요. 위탁학교.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차이가 있냐?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라면 이 학교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이제 뉴욕에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뉴욕 주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뽑으려는 그런 시도가 이제 있는 학교들이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가장 원하시는 이제 특정 단과 대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합격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화트를 보면 그럼 눈에 이제 띄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아니 아이빌리그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합격률이 뭐 8%, 뭐 7%이 정도였는데 말도 안 되게 22%? 20% 합격률이 있나요? 근데 이게 전체 합격률이라면 어릴 때 지원하면 그러면 실적으로 거의 30%에 육박한다는 거잖아요. 3명 중에 1명. 이런 단과 대학교가 있어요? 하고 이제 이 여기 두 개의 전공에 이제 꽂히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하나가 이제 Industrial Labor Relations, 또 하나가 이제 호텔이죠. 놀런 스쿨. 예전에는 이제 그 호텔 경영을 해가지고 경영대학 같이 붙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독립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명칭이 이제 다르게 이제 불리는 부분인데 요게 대해서 그러면 홈페이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ILR 학교라고 많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ILR 이게 뭐지? 뭐에 대한 약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그리고 합격률 20%라는 대략 즉 얼리에서 승부를 걸면 한 30에서 35% 네, 3명 중에 1명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쪽으로 조금 지원해요. 억지스럽게. 그래서 뭐 변호실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는데 거기서 인권, 노동자 인권. 내가 사업을 했는데 뭐 그 어디랑 충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느낀 점. 그래서 억지로 이런 인더스트리하고 레이버 릴레이션스, 노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왜 우리 학교 지원하냐. 특히 대표적으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필 에세이를 물어봐요. 전형적인 필 에세이. 왜 너가 이 전공을 하고 싶고 하필이면 이 전공을 왜 우리 학교 코네에서 하고 싶냐. 이걸 이제 650자로 잘 써야 돼요. 매우 논리적으로.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 이거를 한 줄기를 논리적 흐트림이 없이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이제 에세이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오버하면서 이런 거를 이제 억지로 터치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경영 경제 상경대 쪽으로 이제 준비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영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우회하는 전략으로 이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이 프로그램 활용을 해가지고 프리러 트랙 법대 쪽으로 이제 준비한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행정 쪽이나. 그리고 이게 합격률이 보여주는 만큼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노런스쿨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에 3월 21일 날 설명회 때 이 다이슨 스쿨하고 노런스쿨 합격한 학생들의 프로파일 보여주면서 왜 합격률이 22%인지 어떤 배경의 학생이 가져야만 이렇게 높은 합격률을 이제 누릴 수 있는 부분인지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해주는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 그때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오세요. 많은 꿀팁하고 정보, 통계 이런 거 다 공개를 해드릴 거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얼리에 코넬 대학교 지원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3월 20일 날 그 설명회는 꼭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코넬 대학교 놀라운 게 그러면 이 두 학교가 이 통계가 나오는 만큼 쉽지가 않는다면
그 이 컨트랙트 컬리지가 그렇게 막 높은 우위가 않더라면 특별히 메리트가 없는 부분일까요? 근데 또 하나가 컨트랙트가 좋은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합격이 3개가 나옵니다. 통지서가. 첫 번째가 합격, 두 번째가 불합격. 예, 그래서 편지를 읽다가 학생이 좌절해요. 근데 막판에 보니까 뜬금없이 이 문구가 나와요. Thank you for your application. Okay, we are extremely sorry to inform you. 아, 탈락이다. 근데 밑에 보니까 The College of Human Ecology has decided to extend you a transfer option. 엥? 이게 뭐예요? transfer option. 물론 이게 문구가 하나 사라졌어요. 여기 앞에 예전에는 3년 4년 전 그 이제 전후에는 guarantee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름만 달라졌지 transfer option is not a guarantee. 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을 채우면 저번 시간에 UOP 그 취재돼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조건을 채우면 1학년 이후에 별다른 큰 원서 없이 곧바로 2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최근이 berkeley하고 코넬 이 두 학교를 이제 합격을 했는데 코넬 대학교가 트랜스퍼 옵션을 붙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berkeley에서 1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1년 마치고 이제 휴머니 칼리지 프로그램을 합격한 케이스. 그러면 어떤 단과 대학교가 이런 트랜스퍼 옵션을 보여주나? 대표적으로는 세 개입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지만 이 세 개 전부 다 뉴욕주가 예전에 위탁을 했었던 컨트랙트 칼리지예요. 첫 번째가 칼스. 네. 작년만 하더라도 고스펙, 많은 거 활동이 있고 스펙은 좋지만 SAT가 없었던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SAT를 고려를 안 했던 학교고 다시는 이제 SAT가 이제 그 코넬 대학교 요구를 해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칼스 쪽으로 많이 지원했었던 두 번째가 휴먼 이코로지. 그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다음 시간에 이 영상 끝나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걸 잡아드리는 전략을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Industrial Labor Relations예요. 그래서 꼭 높은 합격률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탈락하면 그래도 Guaranteed Transfer Option 나한테 주겠지. 그런 이제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이 전공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학생들이 호락호락 쉽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합격한 학생이 3년 전이었었어요. 매우 특별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가 여러 번 강조를 하면서 disclaimer, it's not really guarantee 이런 단어를 여러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이게 특정 GPA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1학년 때 이 GPA를 3.0에서 3.3 정도. 3점은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3점에서 3.0에서 3.3을 유지해라. 일반적으로 3.3이 대부분이었는데 3.3을 이하를 받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1학년 때. 뭐 모티베이션 팩터가 있겠지만 어차피 1학년 때는 이제 AP 과목들을 다시 이제 리프레싱하는 그런 이제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이제 과목들을 기초적인 과목들을 이제 택해요. 그 중요한 거는 any place. 어떤 학교라는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4년 대학교 너가 붙은 학교에서 아무 학교 가렴. 그리고 1학년 때 3.3 GPA 정도 유지를 하면 2학년 때 우리 학교에 올 수가 있다. 네. 이걸 이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합격률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이슨 있죠. 네. 그나마 합격률이 다이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나마 이제 다이슨이 합격률이 좀 올라와서 5.36이었지만 과거에 이제 2019년도, 2020년도 과거 통계를 보면 합격률이 진짜 말도 안 됐어요. 처절하게 뭐 2.5%, 뭐 3.4% 말도 안 되는 합격률이었고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때는 다이슨 스쿨의 평균 SAT가 이런 낮은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1470, 1460점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매치를 하기 쉽지가 않은 낮은 합격률하고 평범한 SAT 점수하고 매치가 쉽게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낮았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설명의 시간 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SAT를 안 본다면 실적으로 이제 안 본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들어가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합격률로 중요한 부분이 이게 이제 yield예요. 참고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버드 있죠? 하버드 yield가 100%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기억하는 거는 가장 높을 때는 80대 초반, 81, 82%. 낮았을 때는 76%까지 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뭐 하버드 합격해서 다 붙는 것처럼 그게 이제 기정사실이 아니고 코넬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 꽤 높아요. 거의 3명 중에서 2명이 하는 부분이고 주립대 기준을 봤을 때 대략 한 30에서 이제 40%그 정도 이제 합격률을 이제 비교를 한다면 꽤 선호도가 높은 이제 코넬 대학교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이것도 그러면 실적으로 이렇게 이 합격률이 나타낸 거랑 현실이랑 많이 다른데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저는 첫 번째로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 공대예요. 네. 그리고 치사한 게 옛날에는 이제 코넬 대학교가 이렇게 어드미션 페이지를 가면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젠더별로 합격률이 나눠졌거든요. 근데 2년 전부터 그 공개를 안 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 기억으로는 2024년도 합격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74. 그러면 겉으로 보면 꽤 낮아요. 예, 나이센 다음으로 뭐,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학교고 이 단과대학교는 그럼 피해야 되겠나요?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데 현실은 그때 당시 남자 합격률이 4.5%였고 여자 합격률이 15.8%였어요.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 그만큼 어느 정도 여자 스템, 여자 이제 하드코어 공대 학생들을 굉장히 우대해주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과대학교가 코넬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올해 포함해가지고 4년 연속으로 다 코넬에 들어갔던 학생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 코넬 공대 쪽을 지원했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